앞으로 몇 년 뒤면 내연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 시대가 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다다할 정도로 아주 배터리가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배터리 소재 핵심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배터리의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기차를 소개해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또 모셨습니다. 부경대 금속공학부 왕재필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왕재필입니다. 예, 예. 배터리 얘기를 할 텐데 배터리가 그러면 소재가 그럼 핵심이 뭐예요? 이 배터리의 핵심은 예. 이 에너지 효율, 이 용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네. 이 배터리 성능을 결정짓는 것이 양극재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들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말을 많이 많이도 하죠. 예. 그 이건 뭐냐면 바로 핵심 소재가 리튬이고요. 네. 이 리튬에 따라서 이 에너지 밀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결국에는 이 리튬은 이제 수산화 리튬이 있고 탄산 리튬이 있는데 수산화 리튬은 주로 이제 고용량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고요. 네. 탄산 리튬은 뭐 스마트폰, 노트북이나 IT 기기 등에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배터리 시장이 워낙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의 가치도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 가솔린이나 우리가 이제 경유 같은 게 이제 자동차의 핵심 원료라고 하면 에너지죠. 예. 전기 자동차에는 이 리튬이 핵심이 되는데 리튬이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리튬을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까지. 네,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이 리튬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핵심 광물들로 이루어진 이제 배터리가 작용하는 충전, 방전 원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아마 뭐 우리가 요즘에도 어떻게 배터리를 빨리 충전하고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리튬 배터리에는 이 리튬 이온이라는 것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양극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을 하면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고요. 음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다시 양극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즉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 경우도 이렇게 충전기를 외부 도선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을 해서 충전이 되고 그리고 이 전기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음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해서 이제 방전이 되는 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충전 얘기 많이 하는데 급속 충전도 있고 완속 충전도 있는데 보통 급속 충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충전 방식은 충전 속도에 따라서 급속 충전, 완속 충전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아마 전기차를 직접 사용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용어를 너무 잘 아시겠죠. 잘 아실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급속 충전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용시설,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완속 충전은 보통 아파트나 공용주택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급속 충전은 직류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서 전기 배터리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공급 용량은 한 50kW급 이상으로 되고요. 짧은 시간에 고용량의 에너지를 직접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급속 충전을 할 경우는 배터리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의 80% 정도까지만 100% 안 하고요.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한 1시간 내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자, 그러면 전기차 타고 이제 고속도로 가서 급속 충전하면은 1시간 동안 휴게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몰랐네요. 저희는. 미리 가기 전에 충전하고 가야죠. 그리고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이 충전기에 이제 교류 전력을 주는 건데요. 이 교류를 주었다가 다시 직류로 바꾸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전류를 변환을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전 속도가 느리고요. 공급하는 단위도 급속은 한 50kW급 이상이지만은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7kW고 이게 100% 완충되는 데는 한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한 10시간 이상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꽂아놓고 10시간 있으면 혹시라도 뭐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충전할 때 뭐 100% 안전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네. 주로 이제 완속 충전을 할 때는 급속 충전보다는 더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충전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급적이면은 완속 충전하는 게 더 그렇죠. 안전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실 겁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이 리튬 가격이 그렇죠.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르면 이제 요 리튬 배터리 말고 다른 거 뭐 주목받는 건 없을까요? 예, 아마 그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요. 지금 현재 가장 널리 상용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네네.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결국에는 리튬이 지난 2달 만에 또 2배가 치솟았고요. 네. 2030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한 50만 톤 정도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리튬의 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근접에 와 있는 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소듐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예, 나트륨 이온 배터리고요. 예. 이게 단점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고 성능이 좀 다소 떨어지는데 최대 장점은 뭐냐면요. 원료가 상당히 풍부하고요. 나트륨 그럼 소금 아니에요? 소금입니다. 소금 맞습니다. 원료가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는 결국에는 리튬을 쓰는 것처럼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핵심이 나트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이 낮고요. 그리고 나트륨 매장량은 리튬에 비해서 뭐 400에서 100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훨씬 저렴한데 현재까지는 리튬 배터리의 한 40에서 50% 정도 수준의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업성, 즉 전기 자동차 배터리까지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은 이 낮은 밀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이륜차, 요즘에 킥보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다소 에너지 밀도가 낮아도 활용이 가능한 쪽에는 소듐 이온 배터리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소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용,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출력을 요구하는 거 말고, 그렇죠. 조금 낮은 출력을 요구하는 것들을 한 번쯤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용량 뭐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용량은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전기차 배터리 용량은 말 그대로 전기차가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고요. 그렇죠. 이 배터리 용량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양을 뜻하는데요. 배터리 용량은 주로 킬로와트시 또는 기가와트시라는 단위를 용량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 용량은 이 전력의 기본 단위를 사용하는데, 혹시 우리 사회자분들 전기 기관을 발명한 분 이름 제임스 와트. 그래서 바로 이 배터리 용량의 기본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고요. 이 와트는 1초 동안 소비하는 전력 에너지를 표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와트라는 단위를 기본 단위로 쓰고 근데 이제 이 전력 에너지가 커지면 그러니까 킬로와트, 메가와트라고 쓰는데 이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채소 단위 그램을 쓰면 좀 더 큰 무게 단위가 필요하면 킬로그램을 쓰듯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킬로와트는 1000와트가 되고요. 1메가와트는 100만 와트가 되고 100만 와트. 1기가와트는 10억 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당 사용 가능한 배터리 양은 어떻게 표시합니까?라고 하면 와트시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배터리에 장착된 기기를 1시간 동안 동작시킬 수 있는 전력량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1와트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1와트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전기
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의 이름을 딴 와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랑은 상관없는 분이 이렇게 가위가 되셨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전기차를 이렇게 분류할 때 보니까 뭐 EV, PHEV, HV 뭐 이렇게 뭐 나뉘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전기 자동차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네. 전기 자동차 후면부를 보면 맞아요. 이런 게 EV 있어요. 적힌 게 있고 PHEV 적힌 거 있고 그다음 HV 적힌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HV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이 HV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에서 아마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HV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의미하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말씀하신 뭐 잘 아실 대로 이제 그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고 배터리를 따로 충전하지는 않고요. 정상 주행할 때는 주로 엔진을 이용하고 시동 걸 때나 고속 주행할 때는 더 큰 출력이 필요할 때는 전기 모터가 보조하는 방식이 바로 HV가 되고요. 그다음에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에서 앞에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인이 더 들어간 겁니다.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해서 전기 충전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충전이 가능한. 휘발유도 넣는데 넣고 충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PHEV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EV라고 해서 이게 이제 Electric Vehicle에서 전기 자동차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내연 기관이 필요 없고요. 전기 모터만 가지고 구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앞쪽에는 엔진 룸이 없이 따로 이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소리도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는 엔진 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런 기능도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 같은 데서 뒤에가 차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위험하더라고요. 주차 빼는 것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추운 날에 배터리 빨리 닳는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리튬이온이 이 전해액을 통해서 양극과 음극을 오고 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날이 추워지면 이 전해액이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한 액체가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리튬이온의 이동성이 저하가 돼서 리튬이온이 이동이 저하가 되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면 빨리 방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낮은 온도로 가게 되면 리튬의 운동력이 둔해지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생겨서 배터리 성능이 감소되고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 특히 뭐 우리 부산 경우는 잘 없는데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율은 한 30% 감소를 하고요. 실제로 3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지면 배터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는 이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험을 전체로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하로 많이 내려가는 데서는 전기 자동차 쓰면 안 되겠네. 부산은 괜찮아요. 걱정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기기 이제 스마트폰 배터리 관리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게 워낙 이제 뭐 특히 뭐 자연 방전이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데 이제 뭐 고온 폭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전이 다 된 상태에서 계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팽창이 돼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100% 충전하는 것보다는 8, 90% 충전을 하고 그리고 충전 중에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게 습관처럼 그냥 꽂아놓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늘 배겨야 되고. 어쩐지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노트북 같은 경우도 한 85% 정도 충전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트북 제조업체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둬서 100% 충전을 막는 스마트 충전 기능이 요즘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배터리 같은 그 노트북 같은 경우도 한 85% 충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충전 중에는 일단은 기기는 사용하지 않고요. 네네. 100% 충전하지 않고 100% 방전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네. 한 80%만 충전하시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경대 금속공학과 왕재필 교수였습니다. 예,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 더 주의하시고 주말에도 안전하게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184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